서울 부동산 값이 안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첫째도 공급, 둘째도 공급, 셋째도 공급입니다. 공급에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요즘에 매스컴에서 언론사에서 자주 이슈로 다루고 있는, 일부 유튜버들도 자주 이슈로 다루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디테일하게 진실공방을 좀 따져볼까 합니다. 사실 가계부채 역대 최고치는 2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1,000원이 증가되던 만원이 증가하던 어차피 역대 최고인 것은 똑같은데요. 22년 3분기부터 고금리 기준으로 바뀌고 23년 1, 2월에 나왔던 금매들이 소진되고 아파트 값이 다시 23년 3분기 때까지 21년 3분기 최고점만큼 거의 100%에 가깝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에 동반된 가계부채도 증가가 되고 요즘에 증가된 가계부채량을 역대 최고다. 그리고 전세계 OECD 국가들을 평균치로 봤을 때도 상위의 랭크가 되기 때문에 법정관리 수준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관련돼서 요즘 매스컴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디테일을 따지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OECD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가계부채로 잡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이렇게 표 하나로 놓고 봐서 증가된 폭을 확인했을 때는 높은 수준이지만 가계부채로 잡지 않고 봤을 때는 전 세계 OECD 10위권 중간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채로 인정되는 이런 제도적인 부동산 대출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 요즘에 뭐 법정관리 차원이 아니더라도 각 금융사마다 이미 대출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변동금리까지 이제 상승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이제 연소득 대비해서 원리금 상환액에 관련된 부채 감당률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예상했던 LTV 한도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적으로도 개개인 이런 신용평가라든지 변동금리 기조에 따른 이런 심사 자체가 까다로워서 대출 한도액이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하면 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개별적인 단독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이런 빌라, 건축 인허가 착공량이 감소되는 게 이런 PF 대출이 꽉꽉 막혀서 공급량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원인은 뭐다? PF 대출도 사실상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이렇게 경제 지표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미국의 CPI 발표라든지 미국의 금리 발표일을 매일매일 모니터하면서 한 3, 4개월 후 24년 상반기에는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까 라는 부분을 각각 모니터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동결 하락으로 갈 거라는 게 78명, 동결 상승으로 갈 거라는 게 22명입니다. 본인이 취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각자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각각의 포지션에서 이렇게 경제지표나 부동산 시장 전망이나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다수가 동결 하락을 예측하고 있는 만큼 사실 요즘 아파트값 떨어졌다라는 매스컴 보도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갈아타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매물들을 살펴보면요, 실거래가 이하 매물은 없어요. 살 거면 사고 말 거면 말아라 라는 이렇게 호가 위주로 부동산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대출도 좀 막히다 보니까 요즘 갈아타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절망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11월 14일날 보도했던 입주 물량인데요. 24년도에 25,000호 분량을 공급 물량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랜드나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포를 포함해서 고합원 물량이 대부분이지 집을 사서 공급되는 물량은 현저히 적고 25,000호가 이렇게 일반 분양이나 민간의 재개발 방식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임대의 물량도 입주 물량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에 대해서 공급이 증가되는 것은 현저히 작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건축비 인플레이션도 워낙에 높다 보니까 재개발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시공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증액 문제 때문에 이슈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증액된 공사비만큼 일반 분양가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약의 부동산 시세를 보시더라도 광명도 8사 기준으로 12억이요, 동대문구 이문동도 12억이 넘어가고 있으니 강동구도 13억이고 주상복합마저도 14억이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나온 것은 청약 경쟁률이 300대 1 이상 나오다 보니까 갈수록 내 집 마련은 어렵습니다. 사실 정책의 앞으로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시 특별법을 개정해서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현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총선에도 공약으로 활용이 될 것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적으로 완화해서 공급량을 늘려야지 단순히 시장 부동산 가격을 금리로만 잡겠다라는 것은 틀렸습니다.
전 정부나 지금 현재 정부도 부동산 가격을 다이렉트로 잡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량이 서울이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공급량이 서울이 없어도 너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 방향은 장기로 한 10년을 내다보더라도 결국엔 재개발 재건축이 완화가 되고 공급이 민간에서 많이 쭉쭉 풀려줘서 시장 가격이 안정화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크겠고요. 최근에 건축비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본 청약 때 같은 금액으로 갈 수가 있느냐, 제시했던 금액대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성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LH 투기 사건 때도 그렇고 이번에 순살자이 때도 그랬고요. 점점 국민의 신뢰도를 잃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이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개개인의 의사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요즘에 사전 청약 포기자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재건축을 노도시 특별법으로 완화가 됐던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를 했던 민간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게 확실해졌고 현 정부 다음 정부 그리고 내년도 총선에까지 이 공약이 그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변화 속에는 항상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있기 마련이고요. CPI나 미국의 금리 발표를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향후에 금리 변동률을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에 가계부채의 총량에 대해서 전 세계 지표를 놓고 평균치를 봤을 때 대한민국이 위험 수준이다라고 이런 보도들이 많지만 사실 전세보증금, 전세자금 대출마저도 그 가계부채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좀 내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하나 있더라도 디테일하게 파악해 보면은 그 위험 수준은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안 하더라도 이미 금융권 내에서도 자체 관리가 들어와서 대출이 약간 지금 옥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가 가격이 또 싼 편은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1주택 매입이 됐던 갈아타기가 됐던 부동산 매입하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공급량이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잠깐 풀렸던 특례보금자리론, 그러니까 청약으로 새 집을 마련할 수 없으니까 돈을 풀어서 9억 미만짜리는 사게 되면은 돈을 지원해 줄게 라는 뉘앙스고, 이번에 저출산 문제가 겹쳐 있다 보니까 당장 다다음 달에 신생아 특례보금자리론 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9억 미만으로 요즘 신혼부부들 예비 특공 되기도 어렵습니다. 애가 둘이 있어도 특별공급에서 당첨되기 어렵다 보니까 또 돈을 풀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정부의 니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은 뭐다?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해진 정책의 파도는 업앤다운이 있을 예정인데 이런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 취합을 잘하셔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창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2일 날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 때 오시면은 필요한 지자체나 서울시에서 배포해준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향후 부동산 전망이나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 옥석 가리기 그리고 앞으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